이러다가 오래된 역사 문화도시 전주의 브랜드가 사라진다. 지금 도내 환경단체들이 전주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두고 이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거와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도시계획안을 예고한 건데요. 현재 180%에서 최고 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늘리고 350%인 준주거지역은 5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적률 묻지마 상향이다.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했다.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브랜드가 파괴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전주시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황남주입니다. 네, 전주시의 용적률 상향,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직접 엿듣고 전주시 답변이 합리적인지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은 이건데요. 오래된 역사 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1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방침은 이런 계획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역사문화도시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포기한다는 주장은 좀 너무 과도하고 일반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우리 시는 매년 그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오랜 역사의 그 한옥마을도 있고 혁신도시 에코시티와 같이 그 최근에 조성된 지역도 있지만 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조성된 진북동이라든지 금암동 또 전지역 그 육지구 효자지구 같이 그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시는 이미 한옥마을 같은 지역이나 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한옥마을과 같이 그 특별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따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그 용적률 완화는 노후된 지역이 그 균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1년과 2004년도에 상업지역과 주거지구 용적률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변동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그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는 그 도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노후된 도시 지역의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그 균형된 도시 발전을 꾀하고자 그 일환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근본 그 용적률 상향이 계획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11월에 1만 제곱미터 이상 200세대 이상의 그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리고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공동주택 사업이나 주상복합 그 사업 시행 시에 부족한 그 기반시설을 확충해야만 용적률을 그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뭐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전주시 전체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올라간다.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옥마을과 같은 특별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용적률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그 지역은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만이 용적률을 올려준다. 이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전주에 한옥마을과 같이 특별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또 한옥마을도 그게 별도로 돼 있는데 제가 뭐 몇 개 돼 있다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요. 네. 네. 전북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용적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네네. 한옥마을 바로 옆 동네
옆 동네는 전주시에 변경된 용적률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신식의 건물, 높은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전주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전주시 전체의 그 어떤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그러니까 구도심이요? 오래된 시가지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그때에 저희가 그 어떤 좀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인센티브, 기반시설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옥마을 인근에 이렇게 그 무분별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저희가 조금 완화는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완화한 것이 그 어떤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그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그 용적률에서 대도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용적률 상향을 그냥 용적률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만 기준 용적률에서 어떤 허용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그 세부적인 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1100%까, 예를 들어서 그 중심 상업 지역에 1100%까지 푼다고 해서 1100%까지 다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용적률이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높은 건물 들어서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만이 용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인구도 안 늘었고 주택 보급률도 낮지 않아서 굳이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근 몇 년간의 그 전주시 인구가 65만에서 66만 사이에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작년 그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110.75%거든요. 네. 그 주택 보급률 수치로만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택지가 조성되어서 그 20년 이상 경과된 그 노후된 그 지역이 전주시에 약 한 600만 평방미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비율도 50% 이상 되기 때문에, 또 그 얘기는 즉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노후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용적률 상향이 조정이 되면 그 노후된 그 건축물을 뭐 개별적으로 다시 짓거나, 또 노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그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주거 환경이나 도시 미관 등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노후된 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세 번째 주장은 이건데요.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려는 것은 결국에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이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도시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난개발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우리 부서에 그 민원이라든지 의견서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한방직터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우리 시에서 지금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용도지역 그 변경이 수반되는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은 미리 그 제안자, 그러니까 대한방직 토지 소유자가 승인권자인 전주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 개발 사업 이전에 우리 시하고 그 충분한 사전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적정한 개발 규모와 충분한 그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제 많이 그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그저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국토계획법상의 그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지정한 지역인데,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그 주거복합 건물에 주거용도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면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호텔 판매시설 또 업무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상업적 본래 기능이 그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업적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고요. 우리 시가 지난번에 그 입법 예고한대로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상복합 건물은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상복합 건물에서 그 주거용도 비율을 저희가 80에서 90%로 완화하고자 하는데, 네.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거용으로 그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그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렇게 주거용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이번에 이 80%에서 주거용도 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가 그 당장 이렇게 분양 수익을 위한 그 오피스나 생활 숙박시설에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근본 그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어떤 대안방직이라든지 이런데 뭐 특정인이나 뭐 건축주 이익을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좀 더 그 광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단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은 용도 변경을 요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전주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다. 시가 예. 뭐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또는 특정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결국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전주시의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이었고요. 전주시의 반론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도 조만간 듣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